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채권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동안 연준 위원들 의견 보면은 동결과 인하로 이제 뚜렷하게 좀 양분이 돼 왔었고 그 배경을 살피는 것이 아마 의사록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6월 FOMC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이 좀 확실히 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은 두 차례 인하, 연내 두 차례 인하 전망은 유지가 됐지만은 상당히 많은 연준 위원들이 동시에 연내 동결을 좀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번 의사록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이 관세에 따라서 물가와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과연 몇 명의 위원들이 이런 것들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새벽이었죠.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관세율 자체를 올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미국의 관세에 대한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FOMC 의사록에서 관세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경기와 물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향후 연준이 언제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인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여파가 어느 정도 될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어쨌든 관세는 유예 조치가 나오고 있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고용에 대해서 우려를 좀 드러낸 상황이었지만 6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 그래도 헤드라인 지표는 예상을 좀 상회하는 호조를 보였는데 이번 고용 보고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생각보다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비농업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공식 실험 그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에 이틀 전에 이제 ADP라고 해서 민간 고용자 수가 나오는데 6월 달 고용자 수가 3.3만 명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6월 비농업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공식 고용 지표가 굉장히 부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생각보다는 좀 견고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 같은 경우가 13.7만 명 증가를 했고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 예상치가 11.1만 명 증가였다라고 보면은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4.1%로 지난달 4.2%보다는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좀 세부 내용을 보면은 확실히 고용 지표의 둔화는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보는 비농업 부분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조금 세부 견고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 실업률이 하락한 이유를 보면은 고용이 엄청나게 창출이 되면서 실업률이 하락을 한 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강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경제활동 그러니까는 일을 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따라서 실업자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더라도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자 수의 증가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정부 부분이라던가 교육 및 헬스케어 부분의 증가가 대부분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이거를 제외하면은 사실 민간 부분의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크게 증가한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은 서서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고용 시장의 둔화되는 모습들은 점점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여름부터 늦어도 가을부터는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서서히 관세 여파가 지표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관세 협상 마감이 이제 도래하면서 미국 정부가 12개국, 지난밤에 14개국이 이제 SNS에 공개가 되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서한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위원님은 트럼프의 관세 협상 어떻게 흘러갈 걸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관세율을 높였죠. 원래 이제 10% 상호 관세율이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 어제 14개국, 일본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에 대해서 10%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협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7월 9일 이제 8일에 종료가 되고 7월 9일부터 4월 2일에 발표했던 관세율이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 관세율을 높이긴 했지만은 발효 시점은 7월 9일,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8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주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3주간의 시간 동안에 각국이 미국에 좋은 이런 협상의 조건을 갖고 협상에 임하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의 이제 관세율이 8월부터 적용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정부 미국과 한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 관세율이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 관세율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는 사실은 좀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이제 정치의 영역이다 보니까는 이게 좀 예측하는 건 좀 어렵지만은 저희가 좀 EU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하나 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4월 2일에 미국은 EU에 대해서 20%의 관세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EU는 새벽에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서 EU는 제외가 돼 있었는데 제외가 된 이유가 미국과 EU가 10%의 관세에 대해서 협상이 거의 가까워졌다라는 좀 보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4월 2일에 부과됐던 20%의 반 정도인 10%만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 2일에 25% 관세를 부과를 당했는데 이거의 절반인 12.5% 정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관세를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뭐 긍정적인 것들은 이제 관세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점들은 긍정적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전과 같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과 같은 이제 무관세는 이제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을 했던 게 지금 이제 CBO, 그러니까는 국회 정부 정책 예산처에서 추정을 한 것보다는 관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CBO가 정확히 몇 퍼센트의 관세를 전제를 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은 5월 달에 미국이 평균적으로 6% 정도의 관세를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치면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관세가 아무리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6% 이상에서 관세가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영국 같은 경우도 10%의 관세를 받아들였고 앞으로 각국의 관세 협상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여름이며 관세 영향이 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관세의 물가 영향이 생각보다 이제 크지 않다면 연준이 바로 금리 인하를 내리게 될까요? 금리 인하 시점 자체는 아까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는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는 9월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ECB 이제 포럼에서 언급을 했던 게 관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금리를 인하했다. 라고 보면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말은즉슨 지금 연준이 작년에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올해 내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관세가 물가 상승으로 이겨질 수 있는 것들을 좀 걱정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름 7월하고 8월 소비자 물가에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이 된다. 실제로 관세가 물가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보면은 연준은 9월 정도가 되면은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름 사이에 물가를 확인했더니 관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연준은 경기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겠지만은 사실 물가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인하가 아닌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도 저희는 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연준의 행보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주말에 서명식을 했고요.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이제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감세 법안이 경기 부양을 어느 정도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이게 성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그때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감세에 따라서 경기가 로켓처럼 솟아오를
것이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감세가 되면은 소비들, 그러니까 개인들은 소비를 더 할 수 있고 기업들은 더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경기의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경기가 더 좋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지금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따라서 사실 경기의 불확실성들이 높고, 그렇게 치면은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감세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은 있겠지만은 당장 이 관세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감세에도 불구하고 투자보다는 조금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기업 개인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생각보다는 좀 고용이 잘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취업이 잘 안 되네, 그럼 소비를 줄이자 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악순환 고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감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경기가 진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 사라져야지만이 감세에 따라서 경기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와 감세의 상호작용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2에서 4.3%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흐름은 이어간다고 보십니까? 초여름까지는 이런 흐름, 10년물 금리가 계속 좀 4% 초중반에서 버티는 흐름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10년물 금리를 이제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나 기대감을 높아져야 되고, 혹은 재정 적재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생각보다는 미국의 경기가 버티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금리나 기대감이 많이 후퇴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미국 의회에서,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인해서 감세안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는 향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이거에 따라서 정부 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쉽사리 좀 하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연말 정도가 되면은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에 따라서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모습들이 확인될 것이다. 결국에는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버티고 있지만은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역설적이게도 인하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더 빠른 속도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10년물 금리를 끌어내리는 올해 말 내년 초에 10년물 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가 감세안인데요. 사실 이제 감세안에 따라서 재정 적자가 커지는 것들은 시장에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관세죠. 관세는 미국 정부가 미국이 수입해 오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이게 하나의 재정 수입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재정 관세 수입이 220억 달러 정도가 거쳤는데, 이걸 이제 연율화를 하면은 2,400억 달러 정도가 거치거든요. 이번 감세안에 따라서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한 4조 달러 정도 증가한다라고 추산을 했는데, 지금처럼 관세가 거친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2.6조 달러의 새로운 관세 수입이 거칩니다. 그럼 생각보다는 이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을 하면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재차 4% 초반,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3%대까지 다시 바라보면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국채 금리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가시화돼야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7월 금통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만장일치 동결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월과 4월 금통위에서 좀 확인을 했던 것들은 연속 인하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5월 달에 이미 인하를 했기 때문에 7월은 만장일치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추가 인하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추가 인하 시점은 3분기, 그러니까 7월 다음이 8월 금통인데 8월이 아니라 올해 4분기까지로 좀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은행이 빠르게 금리를 인하했던 이유 중에 한 개는 경기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정부 들어서,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재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2차 추경까지 이제 정부가 마련을 해서 국회가 최종 통과하게 됐기 때문에 경기는 확실히 1분기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상황입니다.
있다. 또 하나 신정부 들어서 조금 한은의 걱정거리가 커진 요인 중에 한 개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에서도 이거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크게 조금 한국은행이 시그널을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